안녕하세요. 처치제로 온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드라마 DP의 시즌2를 감상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과 거기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조금 있으니 드라마를 다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시즌1 마지막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우리의 주인공 안준호는 너무나도 꼬인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들은 밖에서 논다며 갈구는데 대대장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거기다가 백 좋은 신병을 막무가내로 새 DP로 꽂지를 않나. 그 신병은 동갑이니 말도 차고 맘먹질 않나.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으니 초반부터 답답해져 버립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안준호에게 갑갑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안준호가 DP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의지할 곳도 없고 속을 털어놓을 것도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조직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는 허기영 상병조차도 안준호에게 다 너 같지 않다 라고 말해주면서 안준호라는 캐릭터를 구분짓습니다. 저는 이런 안준호의 상황이 비단 군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남들과 다른 일을 하고 남들과 다른 위치에서 남들과 다른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죠. 특히 어떤 특수한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흔치 않은 역할을 맡은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DP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많지 않은 헌병대,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DP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사실 우리도 안준호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안준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많은 경우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인 이들은 소외감과 단절로 고통받다가 소모되고 버려지기까지 하니까요. 그런 아픔이 우리를 안준호라는 캐릭터에게 연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화에 나오는 장성민 상병의 이야기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다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죠.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DP는 에피소드마다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탈영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2에서는 이 장성민 상병만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탈영병으로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장성민 상병인가? 단편적인 탈영병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라면 장성민 상병이 아닌 다른 캐릭터들도 많았을 텐데 장성민 상병의 에피소드를 굳이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넣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하고 생각해보니 장성민 상병의 이야기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은 왜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드래퀸이라는 강렬한 이미지에 덮여버리긴 했지만 장성민 상병이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꿈을 쫓아 살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던 거였죠. 그리고 이 꿈과 바람에 대한 메시지는 안준호와 한호열이 나누는 대화와 연결이 됩니다. 안준호는 한호열에게 전역하면 뭐 하실 거냐고 묻고 한호열은 시즌 1과는 달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는 마지막에 한호열이 안준호의 뜻과는 상관없이 안준호를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시즌2의 큰 흐름 속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서 시즌2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늠해 보았습니다. 4화는 처음 봤을 때는 좀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마귀는 왜 갑자기 부딪혀 죽는지, 초소는 아포칼립스 수용소 마냥 칙칙한 건지 약간 군대를 판타지화한 것 같아서 이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했죠. 그런데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연출 또한 암울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이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4화의 시작점은 나중석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수사입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신의 훼손 형태가 지뢰의 폭사 경우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의혹이 있을 것이다, 은폐된 진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지섭 대위의 재수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지섭 대위는 사망한 나중석 하사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이에 나중석 하사 사망 당시 가장 근접거리에서 목격했던 신하위 병장이 부딪히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구자원 준장, 오민우 준이, 소초장, 허태산 중위, 박범구 중사, 안준호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얽히게 됩니다. 여기서 신아위 병장의 이름이 신아위가 된 것은 이런 혼돈을 드러내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아위라는 특이한 이름은 아마 국악의 신아위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국악에서 신아위는 정형화되지 않은 기악곡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악기가 제각기 딴 가락을 연주하며 어우러지는 형태의 음악이에요. 이 이름처럼 임지섭은 임지섭대로, 구자훈은 구자훈대로, 안준호는 안준호대로, 허태산은 허태산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얽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자 악기가 따로 노는 신아위에서와 같이 정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변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사실 이번 재수사에서 뭔가 정확하게 밝혀진 팩트는 없어요. 애초에 재수사의 이유였던 시신의 훼손 형태가 구형 지뢰의 폭사 경우와 다르다는 의혹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백한 팩트가 있다는 믿음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시즌2의 큰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팩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마지막 6화의 법정신에서 드러납니다. 구자훈 준장은 군인권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루리 일병의 총기 난사 행위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주장에 서은과 임지섭 측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요. 막판 임지섭이 증인으로 나서서 하는 이야기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은 좋았지만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USB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은 뒤집힙니다. 정형범 상병의 사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라는 점은 비극의 책임이 군 곧 국가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구자훈은 정형범 상병의 사인을 조작하고 김루리의 개인 책임으로 이를 덮으려 했기 때문에 악역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정형범 상병의 어머니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즉 희생된 군인의 어머니로서 두 가지 팩트 중 어디에 설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총기 난사가 없었더라면 자기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루리를 비판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지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국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의 사실도 있고 저쪽의 사실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많은 사회의 갈등은 하나의 절대적인 팩트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고 풀기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인 팩트라고 다들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4화에서 보았듯 이 사실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다르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6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쪽에는 이쪽의 사실이, 저쪽에는 저쪽의 사실이 혼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것과 함께 이쪽의 입장과 저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 결국 사회적 화해와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에 김루리 일병이 지나가고 짧은 두 어머니 간의 목례는 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해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박범구도 안준호도 한호열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명장면이 하나 나오죠. 한호열과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안준호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드는 황장수를 발견하는데 곧바로 황장수도 안준호를 알아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꽤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합니다. 얼핏 보면 산전수전을 겪은 안준호와 아무 일 없이 사는 황장수를 대비시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안준호랑은 달리 황장수가 얄밉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면 황장수가 안준호를 심각하게 응시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안준호도 황장수도 서로를 빨려 들어갈 때 본 이유는 서로가 시즌1의 마지막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 창문에 막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법도 했지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터널을 지나면서 나오는 안준호의 독백이 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억의 의미는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에 나오는 부분에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조석봉이 안준호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기억에 대한 안준호의 독백은 자신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조석봉을 만나면서 숨길 수 없는 웃음을 짓습니다.
자신 없던 독백에 담긴 안준호의 마음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시즌 1의 마지막 일을 기억함으로써 황장수에게는 불편함을, 조석봉에게는 웃음을 보인다는 것은 진실을 찾고 기억하는 일이 가해자에게는 찔리는 송곳이 되지만 희생자에게는 치유가 된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종합하자면 세상에는 각자의 진실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진실로 이를 덮기보다 각자의 진실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일이 우리를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기억함으로써 가해자는 깨우치고 희생자는 치유한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DP 시즌2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필이면서 목사인 저에게 DP 시즌2는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악역인 구자훈 준장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위선적인 모습은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사실이 거의 클리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좋은 인상을 주기보다 위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오히려 안준호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안준호는 DP이지만 탈영병들을 사냥감처럼 보지 않았어요. 이는 시즌2에 나오는 안준호를 쫓는 DP들과 매우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안준호는 추적 과정 가운데 탈영병들을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궁지에 몰린 그들의 각자의 사정과 진실을 헤아리게 됩니다. 안준호는 탈영병들을 잡는 것, 또 일부러 놓아주는 것 모두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안준호를 특별하게 만들죠. 그리고 시즌2에서 이런 진실을 덮으려는 구조적인 폭력을 마주하면서도 안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희생당하는 이들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걸 원하는 거죠. 그저 궁지에 몰린 이들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준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확신이 없습니다. 개고생 뒤에 허탈함과 허전함에 익숙해졌으면서도 솔직히 섭섭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조석봉을 만나고 그 모든 우여곡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안준호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거죠. 사실 이런 안준호의 모습에서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저스님도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구조적 폭력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기적이라는 치트키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지저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각자의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조와 제도 안에서 우위를 가지고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결국 지저스님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십자가형을 받고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저스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이야기는 신이 구조의 희생자들을 위하다 희생당한 지저스님의 삶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안준호가 조석봉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인정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희생자로서 안준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안준호가 보여준 모습은 정겹고 짠하면서도 일견 숭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DP 시즌2 감상이었습니다. 평안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